2025년 3월 14일, 지금 시각은 4시 30분이 넘었습니다. 미국 장이 시작되기 전에 특징주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3대 지수 약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관세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미 선물 쪽에는 반등이 나오는 모습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대부분의 지수, 종목, 약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유틸리티 일부만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징주 체크를 해보시게 되면은요, 지금 보이시다시피 엔비디아 강보합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애플, 마이크로컴퓨터, 알파벳, 아마존, 메타 전반적으로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다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슈를 확인해 보게 되면 어제 장 초반이었어요. 장 초반에 나일투자운용의 설립자가 지난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매그니피센트 중에서 6종목의 올 1분기 매출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참고로 테슬라가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거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어제 DA 데이비슨에서 투자 의견을 중립해서 매수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목표가를 425달러에서 450달러로 높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엔비디아에 대한 이슈도 있었습니다. 일단은 프랑스 샴페인과 유럽산 증류수 200% 추가 관세 부과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엔비디아가 약세로 돌아섰는데, 제프리스에서는 17일 엔비디아의 GTC 컨퍼런스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낙관적이다라고 평가를 하게 되면서 투자 의견은 매수로 유지를 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테슬라가 전반적으로 하루 만에 또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 1분기 차량 인도량이 36만 대 수준에 그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월가 예상치가 43만 대였는데요. 그것보다 낮은 거고, 작년에 1분기에 38만 7천 대였는데 이번에 36만 대면 그것보다 낮은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죠. 그런데 낙관론자들은요, 테슬라가 올 하반기에 모델 Y 생산을 본격적으로 하고 전가 신모델을 출시를 하게 되면 매출이 회복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반면에, 비관론자들은요, 결국은 정치적 행보에 대한 악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JP모건에서는 지금 테슬라의 매도 의견을 투자 의견으로 제시를 하게 되면서 목표가를 120달러로 제시를 한 반면에, 모건 스탠리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매수 의견 유지를 하고 목표가는 430달러. 만약에 하단 리스크 시나리오의 경우 200달러. 만약에 예상치보다 되게 괜찮다, 그럴 경우 800달러까지 제시를 하는 측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상단까지 가면 적어도 3배 이상 상승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어도비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13% 실적 타이밍이 되게 애매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박살이 나는 그런 측면을 좀 보여주었고요. 팔란티아도 3%대 약세를 좀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어제 루프캐피탈에서 매수 의견을 유지를 하기는 했는데요. 밸류에이션 축소를 얘기를 하게 되면서 141달러에서 125달러로 목표 주가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결국 미국 정부 부문 매출 의존도가 높다, 이게 주가에 부담을 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인텔 어제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죠. TSMC의 발에 의한 상승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임 CEO가 또 임명이 됐죠. 아직까지는 체크를 좀 해봐야 된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이번에 신임 CEO의 경우는요, 시놉시스 쪽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놉시스와 파트너 강화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목표 주가를 19달러에서 25달러로 제시를 했고요. 투자 의견 역시 시장 수익률 하회에서 중립으로 상향 조정했다라는 것도 하나의 이슈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암호화폐 마이크로 스트레이티지를 제외를 한 대부분의 종목이 약세를 좀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비트코인 채굴업체 아이렌에 대해서 JP모건이 주가 하락은 매수 기회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투자 의견을 기준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그런데 목표 주가는 하향 조정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렌은 비트코인 채굴과 고성능 컴퓨팅을 위해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주요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데이터 센터와 전력 인프라 구축, 소유 운영하는 회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매력적인 전력 계약과 효율적인 채굴 장비를 바탕으로 비트코인 채굴 생산량에서 선도적인 기업이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 종목은 보고 가셔야 돼요. 실적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렌 실적 체크를 해보시게 되면 뭐 실적이 다 나오지는 않았는데 매출이 거의 한 3배 가까이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에비타는 엄청 좋아지네요. 순이익이 나와 있지는 않죠. 나와 있지는 않은데 그동안 적자가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EPS 역시 적자가 지속이 되었죠. 그런데 이번에 EPS가 흑자 전환된다라는 걸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매출액도 역시 꾸준하게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분기에 흑자 전환이 되었는데 이번에도 1, 2분기도 실적이 EPS 기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순이익도 흑자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렌 관심 가지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차트는 또 다를 수가 있겠죠. 차트는 또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전에 지지가 나와야 될 곳, 그 부분에서 반등 나왔고요. 지지가 나와야 될 곳이 여기였거든요. 그래서 반등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지금 기준으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7.2달러 단기 고점이고요. 이 7.2달러 돌파하게 되면 8.2달러까지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2년부터 실적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가격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여전히 16달러 부근까지는 목표 주가 상향 조정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박스권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아이렌 뭐 EPS를 통해서 순이익 추정을 해보게 되면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사상 최대 실적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주가도 박스권 하단이다라는 것도 언급을 해드렸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 이슈가 좀 있었는데 보잉이 대표적인 수출 기업입니다. 무역 전쟁이 본격화될 경우 유럽의 보복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CT의 경우는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의견 목표가 210달러를 유지를 했고요. 뭐 이런 얘기가 남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알리바바에 대한 이슈가 어제 있었는데 AI 비서 쿼크의 새 버전을 공개를 했는데 업그레이드의 단순한 기술 진보를 넘어서서 애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 아시다시피 애플과 알리바바가 지금 중국 쪽에서 같이 사업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이슈로서 애플도 수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다만 관세에 대한 악재가 있는 게 애플이기 때문에 추후의 흐름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제 웰스파고에 대해서 리포트가 하나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RBC 캐피탈에서 웰스파고의 주가 하락은 매수 기회다. 투자 의견을 섹터 수익률에서 시장 수익률로 상회를 했고 상향 조정하고 목표가는 $80로 유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약세였고요. 어제 전반적으로 약세가 이어지는 금융주였습니다. 광산 관련주 확인해 보게 되면 금 관련주는 상승을 하고 있죠. 금값이 거의 사상 최고치를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차트도 이 종목들에 대한 차트도 많이 올라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통에너지는 전반적으로 혼조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틸리티 전반적으로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 신재생에너지 이것도 좋지는 않네요, 그렇죠? 제약 쪽 확인해 보게 되면 힘센 허스 5%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소매 유통 쪽 보게 되면 어제 달러 제너럴 이슈가 좀 있었죠. 실적에 대한 호재가 이어지게 되면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배당도 지금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업을 하고 있는 달러트리도 역시 상승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달러 제너럴 실적이 좋아지게 되면 달러트리도 뭐 자동적으로 좋아진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음식료 전반적으로 약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D웨이브 퀀텀만 실적 이슈로 인해서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 다음에 UAM 드론 우주항공 전반적으로 종목별로 흐름이 좀 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유리기판 쪽으로 보게 되면 코이런트가 약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로봇주 전반적으로 약세였습니다. 아이로봇 상장 유지가 될지 모르겠다라는 내용이 나타나게 되면서 전일 급락이 나오고 역시 동일하게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상승하는 업종이 많지 않다 보니까 5% 이상 종목들, 그 다음에 위에서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이 정도밖에 나오진 않았고요. 하락하는 종목들 보게 되면 UI 패스가 예상치보다 실적이 안 나오게 되면서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어제는 뭐 특별한 이슈가 없다고 하더라도 단기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은 좀 약세가 이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실적 센티넬 1 실적 나왔고요. 이글 아웃피터스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 아웃피터스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드렸죠. 어제 거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쪽을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틸리스 실적이 나왔고 훌리안 로키의 경우는 모건 스탠리에서 리포트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건요, 서던코퍼입니다. UBS에서 서던코퍼에 대한 투자 의견을 기준 중립해서 매수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목표 주가도 120달러로 설정을 했습니다. 구리 시장에서 예상되는 공급 부족이 구리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생산량 증가는 향후 3, 4년 동안 10% 성장을 지원할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지속적인 운영 성과, 고품질 저비용 자산 포트폴리오, 강력한 재무 상태, 직관적인 구조 및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성장 잠재력이 주목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뭐 실적이 좋다 보니까 30년 연속 배당금을 지급을 해왔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실적 체크를 좀 한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특징주가 나오면요, 종목 실적을 다 파악을 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뭐 괜찮은 종목들을 체크를 해놓고 말씀을 좀 해드리는데요. 일단 매출액은 늘어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순이익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EPS 역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EPS 기준으로 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으면 그 종목은 보면 안 되겠지만, 이미 또 서던코퍼 같은 경우는 주봉상으로 한번 볼게요. 많이 또 조정을 받은 측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고점 부근이
지금 보시다시피 80달러에서 85달러 수준 부근이 이전에 저항이었던 그리고 최근에 지지였던 부근이었는데 120달러까지 127달러까지 올라갔다 조정을 좀 받아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한번 보게 되면 박스권 그냥 매매를 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건 어떻게든 117달러 부근까지는 뭐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시장의 상황에 따라 이게 급락이 나온 거지 이 정도는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되면 이 박스권도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박스권의 상단을 체크를 해보게 되면 98.5달러 부근이 되는 거고요. 98.5달러 돌파 시 105달러, 105달러 돌파 시 117달러로 박스권 매매 가능할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으니까 서던 코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 앤 테크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요. 에어 모빌리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극장 광고업체 내셔널 시네 미디어 요거 체크 한번 해보시죠. 자, 차트 보기 전에 실적 확인해 보셔야겠죠. 실적 체크를 해보게 되면 이때는 코로나 악재가 있었죠. 그게 뭐 2022년에 해제가 된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됐든 적자를 기록을 했고요. 2023년이 큰 폭으로 순이익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때 뭐 있었다라는 거고요. 왜냐면 매출액이 줄었는데 순이익이 늘어났다라는 건 뭐 있었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2024년에 매출은 늘어나는 반면에 순이익이 급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5년 실적을 확인을 해 보시게 되면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는 거죠.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다만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하반기. 제가 보기에는 2023년도 웬만하면 적자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먼 일이 있었기 때문에 흑자 전환이 된 거고 만약에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2025년이 흑자 전환이 되는 그 해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죠. 차트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많이 밀려 있죠. 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내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실적 체크를 해보시게 되면 뭐 여기까지는 분석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냥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올라오게 되면 이전에 저항이 형성되었던 곳이 5.7달러, 8달러 수준이었고요. 돌파를 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7.3달러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깨져서 내려오게 되면 리스크였는데 뭐 급락이 나오게 되면서 이탈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다시 위쪽으로 돌아온 모습 보게 되면 흐름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쭉쭉 넘어가 보게 되면 코르테바 관심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일관된 매출 성장과 단기적인 마진 확장 가능성을 강조하게 되면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커버리지를 했고요. 목표 주가를 71달러로 설정을 했습니다. 다우케미컬과 듀퐁의 농업 사업 부문을 합쳐서 2019년에 분사된 회사로서 직접재산 보호와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있고 경쟁자들에게는 상당한 진입장벽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6년 연속 배당금 인상을 통해서 주주환원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실적 체크를 해보게 되면 매출 2022년보다는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순이익이 1200이 5억이 아니죠. 그렇죠? 1억 2천만 달러. 그런데
2024년의 실적이 최저였고요. 턴어라운드가 되는 모습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4분기 실적이 지금 순이익이 적자에서 큰 폭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냥 씨앗 회사면 봄철이 당연히 씨앗이 많이 팔리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1, 2분기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지는 측면을 보여주고요. 3, 4분기는 뭐 보시게 되면 급락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6개월 기준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 체크를 해보시게 되더라도 뭐 보시다시피 주가 좀 많이 조정을 받은 모습이었고요. 주봉 한번 보죠. 저점끼리 쭉 연결을 해보게 되면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고 고점끼리 쭉 연결을 해보게 되면 이 패턴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서 단기 트레이딩 하기에는 괜찮다. 그래서 2분기 실적까지 보게 되면 거의 뭐 68달러까지는 뭐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은 되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이 종목들 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시간의 특징주 보게 되면요. 퍼플 이노베이션, 루브리, 그 다음에 도큐사인, 페이저 듀티, 레이디어스 리사이클링, 샘텍, 스트로바이오파마, 울타뷰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여기에서 실적적으로 따져본 게 도큐사인이에요. 도큐사인. 나머지는 차트를 그냥 통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면서 하는 게 좋을지 뭐 그러는데 도큐사인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실적 나오는 종목 중에서 가장 좋은 한 10종목을 세팅해 놓으면 될 거기 때문에 자 도큐사인 보시게 되면은요 2021년, 22년, 23년하고 24년, 25년 매출은 비슷한데 단기 순이익이 거의 1300%가 넘어갑니다. 더 좋아진다는 거죠. 2024년에 흑자 전환이 됐는데 2025년에 흑자가 그냥 한마디로 미쳤습니다. 그렇죠? EPS는 9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실적 발표가 됐죠. 요거 체크 한번 해보고 가야겠네요. 도큐사인은 실적까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4분기 EPS가 0.86이었어요. 그럼 뭐 소폭 늘어나는 모습은 보여주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매출이 7억 6,100만 달러 예상치인데 비슷하게 7억 7,600만 달러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비슷하게 나왔다라는 걸 일단은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분기 가이던스를 확인해 보시게 되면 예상치가 7억 5,570만 달러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것보다는 좀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는 좀 낮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 실적이 뭐 다시 평가가 좀 돼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31억 3천만 달러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게 잠시만요. 이게 조금 애매하긴 한데 2026 회계연도 4분기 실적 발표했다라고 뉴스에서 나왔는데 이거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2025년으로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기준으로 그냥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럼 어떻게 됐든 실적 좋아지는 거는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주가 문제겠죠? 주가 문제입니다.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턴 어라운드가 진행이 되는 모습이었고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조정을 좀 받아주고 있는데 70달러까지만 개인적으로는 조정받으면 정말 땡큐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동시호가에서 상승을 하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오늘 아침 기준이죠. 81달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81달러. 요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한 번 더 튀어 올라가게 되면 보수적으로는 뭐 100달러 부근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종목 떨어지면은 매집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봐요. 매집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2026년에 실적이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순이익이 많이 떨어져서 이게 좀 변수기는 합니다. 이게 좀 변수다라는 거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아마 수정이 되면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025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뭐 실적은 뭐 어마어마하게 좋아지기 때문에 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상장됐을 때만 해도 2020년부터 비대면 때문에 엄청 올라갔거든요. 그러다가 실적이 악재가 나오게 되면서 줄어들게 되면서 바닥을 기었는데 일단은 뭐 지금은 실적이 다시 턴어라운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괜찮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좋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확인을 좀 하셔야 돼요. 아무리 좋다라고 하더라도요. 저는 이 안에서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된다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잘 잡는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세부적인 타이밍은 기술적 분석으로 좀 확인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되게 좋아진다라고 제가 말씀은 계속 드리고는 있지만 그 안에서 매매 타이밍을 잡는 건 또 다른 내용이라는 거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마감 후에 한 9시 반쯤부터 또 혼자서 라이브 켜놓고 놀 거예요. 오실 분들은 오셔갖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저는 제 일 하면서 음악 틀어놓고 뭐 하거든요. 근데 뭐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을 하시는다면 제가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될 겁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9시 반에 라이브 오셔갖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프리웨이 모에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